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우리 여선홍 대변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쪽은 잘 몰라 금융이나 이걸 잘 몰라서 이 김영남 후보가 지금 차명 대법 의혹이 있고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엄청나게 조국 후보가 이걸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던데 지금 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이게 지금 이걸 뉴스 보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음성과 동생의 2018년도 음성까지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지금 자체 감찰은 들어간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아니 여기 먼저 얘기하시죠. 네. 우리 강대 변호사 뭐이 평택이 너무 멀어가지고 관심이 없어. 네, 아니 관심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관심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아마 이게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된다 보면 네. 결국 동생이 증언대에 나와가지고 네. 2018년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 네. 왜 뭐 형이 동생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뭐 형 이름 썼다 그 내용 아니에요. 반대. 반대. 네. 형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동생 명의를 썼다.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그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어떠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네.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이용했다라는 그 네. 의혹이 네. 그것도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에서 과도하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는 네. 평택을 선거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갑질 논란 논란을 덮을 정도로 이게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김영남 후보자의 음성이 뭐냐면 이게 혹시 준비돼 있나요? 없죠.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 이름도 무슨 일호더라고요. 이분 이 일호라는 뭐 이렇게 호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법인 1호 법무법인 대표잖아요. 1호예요. 네. 네. 근데 법인이 대부업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직원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를 해놨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그리고 김영남 후보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토론해서 떠안았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배당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후에 후속 보도를 보니까 해명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미 폐업했다라고 해서 봤더니 5월 18일에 등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된 게 22일입니다. 갑자기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는 갱신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강재래 변호사님? 이 논란이 대부업체 논란이 이게 지금 평택 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본인들 당에서 낸 후보니까 굉장히 네. 엄호해주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업체라는 건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걸 넘어서서 네. 국민들의 정서상 좋지 않아요.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부업체 겸직 의혹 그리고 고액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런 정치인이 대부업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강하게 쉴드를 못 칠 수 있죠.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또 조국혁신당이 요즘 워낙 또 핫하게 이거를 이슈 네. 파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집단속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왜 5월 18 갑자기 5.18 기념일에 갱신을 하셨을까? 나 갑자기 그냥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보니까 생각은 나는 건데. 갱신하고 바로 폐업. 네, 그러니까 조금 미심쩍죠. 서명치 않은 이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관계는 지금 본인이 소명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자세하게 소명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이제 평택 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될 것이냐. 이제 근데 뭐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뭐 유이동 후보를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국 후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만 아니, 이제 네. 지금 머리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대답하기 되게 힘들어요. 생각은 다 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막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장 논란 때문에 아까 우리가 2대1로 막 해고 지금 여선원 대변인 지금 좀 약간 눈 풀렸거든요. 요게 평택을 해서 또 의미가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랑 지금 단일화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안 조국 하죠. 대표랑 막 감정적으로도 네. 그렇죠. 근데 진보당 김재현 후보랑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대부업체 이슈가 터져버리면 진보당 입장에서도 단일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형태로 튈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 보수 쪽에서는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도 단일화에 오를 들기도 했고 네. 황교안 후보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단일화라는 거는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게 유이동 후보는 뭐랄까 중도 보수 쪽의 포지션을 가져왔던 분인데 네. 황교안 후보는 굉장히 끝에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이 그동안에 했었던 발언들이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모습을 했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는 황교안 후보가 네. 어쨌든 보수의 선배로서 일방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고 빠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면을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은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지금 단일화가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부업체 논란이 진보당이 어디로 가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회사법인이랑 대부업이랑 그 주소지가 일치하고 뭐 1호기 때문에 김용남이 뭐 운영했다는 등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 후속 보도가 뭐가 나올 거냐면 과연 몇 프로로 이자율을 빌려줬을까? 그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규칙은 지켰겠죠. 근데 대부업법에 의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최대한 받았을까? 그러면 국민들이 1금융업 못 가는 국민들, 2금융업 못 가는 국민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찾는 곳이 대부업인데 네. 그 1금융업을 못 가는 그 국민들에게 대부업으로 고리대금업을 취득한 것이냐? 네. 이건 뭐 거의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양반들의 굉장히 나쁜 폭리를 취했던 그러한 인상까지 심어주면서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후속 보도가 김용남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정무위, 뭐 농해수위 또 혹은 뭐 이러한 관련 위원회를 갈 수가 있을 것이냐 네. 라는 것도 되고 예전에는 이런 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터지면 기자분들이 취재하다가 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고액 후원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탁탁탁 두드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만 이 업체 등기부등본 떼고 네. 업체 뭐 대조만 해보면 바로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대부 업체든 뭐 농업회사 법인이든 거기 감사 이사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자들이 고액 후원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끝나셨나요? 네, 정리가 진작에 끝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발언 수위에 대해서 정리. 아니 저는 약간 좀 내적 갈등이 있는 게 네. 제가 부산 북갑에서 이야기할 때 뭐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이제 막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뭐 하지만 어떨 때는 한동훈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장동영 지도 비판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적을 가진 그러니까 당인이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이건 해당 행위다. 네. 이렇게 제가 줄곧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아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를 그냥 내가 뭐 무작정 실드. 무작정 무조건 네. 실드 치거나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해운 후보 그때 우리 인사청문회 그때도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맞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네. 인사청문회 가도 안 된다. 네.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선거 기간만 아니면은 저는 비판 세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이거를 뭐 하는 것 자체가 네. 해당 행위가 100% 맞으니까. 네, 뭐 입장 충분히. 근데 네. 지금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보편적인 보통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그 수용 가능한 범위일까? 대부업 관련된 나온 의혹들이 해명이 저는 명쾌하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혹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김용남 후보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네. 막 뭐 그 차명 뭐 있잖아요. 차명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에요. 맞아요. 그냥 차명 논란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업에서 제가 법률은 잘 모르지만 대부업에서 그 중요한 게 이 상호랑 그 다음에 대표자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막 대부업은 금융 규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다시 이사업 못하게 아예 그냥 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랑 대표자가 막 서로 속여가지고 이름 계속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엄중하게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이 그냥 단순히 쩐주냐 아니면 쩐주를 넘어서 운영까지 같이 했냐. 근데 운영까지 같이 했는데
그 전에 실수한 게 있으면은 이거는 차명으로 해가지고 운영한 거기 때문에 또 제재가 엄청 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해명이 더 필요하다. 저는 네. 이 정도까지 민주당이 말씀드릴 검사 수 있을 것 결과를 같아요. 언제 내려는지 당장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전당대회 8월이잖아요, 당장. 네, 네, 네. 거기에도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 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뭐 사법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뭐 그건 뭐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와 근데 이거는 사법적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 후보자가 적절 많이 안 적절하죠. 네. 그러니까 이해운이던 김상욱이던 이 김용남이던 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네. 대부업에 투자를 하고 네. 대부업에 이사로 있고 네. 대부업을 운영하고 네. 이거 저희가 옛날에 전래동화나 이러한 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네. 양반들이 고리대금업을 취하는 네. 그러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뭐 대부업이라는 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할 사람은 이거를 운영하던가 연관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해운 후보자도 대부업 투자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하고 배우자가 아, 대부업에다 유행인가? 국민의 투자했어요. 출신들이. 국민의 출신이 아니라 데리고 간 사람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의 선택, 이재명의 선택에 그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대부업, 김상욱, 이해운, 그러니까 누구야? 상당히 좀 김용남. 아니 나- 이해운 후보자도 이재명의 저쪽에 선택. 인천에 땅 샀고 네. 비슷하네. 이재명의 선택. 대부업 데리고 간다. 아니 근데 하여튼 뭐 근데 참 곤혹스러운 건 일단 김용남 후보가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이 거의 선두주자급으로 지금 아. 상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유 이재명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진보 진영의 전체 파일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평택 을선거에서 이게 평택 을선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전당대회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거든요. 여기랑 전북 지사 선거랑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뭐 김영남 의원이 사퇴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표로서 일단은 좀 어떤 선택을 받음으로써 이걸 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평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이거 이제 조국 후보에 대해 좀 논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욕하던데. 한 언론사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선되면 매일 평택에서 출퇴근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만 유일하게 X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국회 일정이 매일 있을 경우 평택과 서울을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있을 땐 서울에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평택에 있겠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전부 다 O를 했습니다. O.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나는 10년 동안 여기서 의정생활하면서 매일 출퇴근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국 대표 조롱하던데. 이분 지금 집도 안 판다고 그러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공작의 시골 집도 매다니까.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국 제가- 민주당 아닙니다. 제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 교과서에 나온 이 단어가 전국 일일 생활권이에요. 전국 출퇴근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저희 변호사들이 뭐 전국 재판도 다니잖아요. 저도 충남 보령 지원에도 재판이 한 2건 있고. 아니 지금 강원도에서 방송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데 저 유이동 의원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평택하고 서울하고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 새벽 1시에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도 평택을 와서 한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 조국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은 네. 아이 뭐 국회 회의가 많은데 어떻게 매일 오겠냐라고 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평택까지 차가 안 막히면 차량으로도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네. 늦어봤자 2시간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KTX가 SRT죠. SRT가 평택 지제역에서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 타고 수서역에서 뭐 이제 이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음. 근데 저는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회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서울에 있고 그렇지 않은데 평택에 있다는데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수시로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 대표도 하고 있으니까 음. 당 대표 업무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은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을 네. 평택에 그
동마다 이렇게 몇 명씩 배치를 네, 해갖고 네, 지역을 네. 챙기겠다. 네.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왜냐면 그런 형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평택시에 있어서의 업무들을 보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 비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평택시의원 출마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고 국가 전부를 다 대표해야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평택 일을 하게 하느냐. 네.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평택 일 볼 거니까 본인은 서울에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싶은데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도 뭐 신장식 의원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감찰하고 뭐 이렇게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럴 만한 위치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이 찐 민주당이다.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다. 이게 또 그 웅동학원 사회 환원하겠다? 그거는 이제 뭐 이사진들 다 바뀌어갖고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조금 말이 조금 시간이 갈수록 시간과 TPO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국 대표야말로 정말 우리 정치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두 쪽 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약간 보좌진들 사이 카톡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네. 조국이 만약에 네. 평택을 해서 당선이 되면 네. 초선이야 재선이야 아.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불러야 돼?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당선되면 그래서 같은- 그 바로 다른 말이 돌았죠. 당선될 리가 없다.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조선. 예, 그러니까 19대 22대 때 국회의원이니까. 22대 두 때 번 국회의원 했는데. 그 한 대수 안에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책임론이 누구한테 가냐? 대통령께서 작년 광복절 8월 15일 날 윤미향 사면하면서 조국도 왜 사면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냐? 조국을 사면 안 했으면 조국이 지금도 아니면 사면을 하더라도 복권까지는 안 해줬으면 네. 선거에 출마는 못했겠죠. 네. 근데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줘가지고 형기 조금 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대수 안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원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도는 것이죠. 뭐 결국 이재명 탓이다 이건데. 근데 당시에 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냥 뭐 균형 차원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해주고 싫었었다. 근데 뭐 이런 아. 말씀도 보도는 됐었어요 아. 당시에. 한번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